카드로는 이 중 75%에 해당되는 1조 한 1,000억 정도가 50대 이상 대출자, 이 리볼브 잔액은 66%인 2,056억 정도는 40대 이하 대출자가 차지했습니다. 이 복합적인 위기로 어려움에 닥친 서민들이 높은 수수료의 빚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을 짚어주는 여의도 정치도사입니다. 오늘은 정치 위기가 곧 경제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2의 IMF까지 예견되는 시점에서 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은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먼저 국민들한테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지표가 가계대출 금리입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4.76%로 9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35%, 일반 신용대출은 6.24%로 올랐습니다. 이 서민들의 이 경제 금융에 대한 위기, 불안감이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론 잔액이 1조 4천억 늘어난 것으로서 올 나타났습니다. 이 카드론과 리볼빙 모두 평균 수수료율이 최대 19%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빚을 내거나 결제를 미루는 취약청 대출자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카드론은 이 중 75%에 해당되는 1조 한 1,000억 정도가 50대 이상 대출자, 이 리볼브 잔액은 66%인 2,056억 정도는 40대 이하 대출자가 차지했습니다. 이 복합적인 위기로 어려움에 닥친 서민들이 높은 수수료의 빚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전환대출, 부실채권 매입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취약정을 대상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최근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외환보유고는 그 4천억 달러가 넘죠. 그래서 안정적이다 볼 수 있지만 이게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장기 외채에 1년 만에 그 갚아야 될 돈, 또 단기 외채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을 합해서 또 정시에서 외국 투자가 빠져나간다면은 4천억 달러도 안심할 수 없는 이 외환 보유고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미국 대통령 순방 중에서도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도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루어지면은 이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우리가 총체적으로 경제가 어렵죠. 이전에 IMF 때는 보면은 이 아시아의 외환 위기가 직격탄으로 왔었고 그때 유럽 시장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게서는 경제 상황이 괜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IMF를 정말 온 국민이 하나로 단합해서 돌파했는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금모으기 운동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350만 명이 참여해서 226톤의 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수출해가지고 빈사 직전에 어떤 나라에 국민들이 수여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감동해서 한국을 돕자. 우리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대외 신인도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신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IMF 극복의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이 구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98년 1월 달에 그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와이스와 협의하여 사면복권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한 거죠.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한 것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말 금모으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감동과
이미지를 준 거거든요. 이와 같이 엄청난 나라의 위기에서는 여야 진보 보수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이 동참하게 되고 그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2008년도에도 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이 미국이 기축통화권이고 달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아작이 난 겁니다.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여파가 아니올 수 없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 어려운 상황에 된 거죠. 이때 여러분 잘 알지만 강우병 파동, 한미 소고기 협상에 대한 그 국민들의 어떤 비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촛불로 나타났었죠.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촛불 민심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소고기 졸속 협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래서 청와대와 내각을 거의 전면 개편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비상경제대책 그 방카 회의를 갖다가 주재했고, 그래서 이 경제 위기 극복에 또 여야 없이 동참해서 함께 풀어나갔고 또 그 힘으로 한미통화스와프가 체결돼 가지고 국제금융시장의 불신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나라 정시도 정상화되고 환율도 1427원이던 게 1250원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할 때 2008년 외환위기 극복,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바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 번의 이 위기가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최근에 왔었는데 그게 97년 IMF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2008년은 이명박 대통령 때입니다. 이렇게 두 분 다 그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민통합이었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해내고 거기에서 국민통합으로 단결된 힘으로서 국민들이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때 이 글로벌 금융위기다, 한미 그 소고기 이 졸속 협상 파동이다 이때 20%까지 떨어졌었어요. 이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에 비교되고 있죠. 지금 갤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25%, 24% 이렇게 20%대로 떨어지고 다른 조사에서도 거의 뭐 30% 중반 40%를 보던 게 30% 초반대로 다 내려앉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속어 발언, 파문을 어서 국민들한테 사과한다면 그걸 안 받아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과하고 지금 현재 발등에 불은 우리가 또다시 다가온 그 경제 위기를 지금 이 경제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총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또 현재 전 세계는 전부 다 저성장 시대거든요. 이게 지금 강타하게 되고 미소가 서로 G2의 어떤 패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자유로운 나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보, 경제, 불안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벽척간두의 위기라고도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기존의 여야 정쟁에서 좀 한 걸음 이렇게 뛰어넘어서 정말 이 위기 극복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으로 이전에 벙커 경제회의로 극복했듯이 금모기 운동으로서 극복했듯이 온 국민의 이 단합된 힘으로 여야가 함께 민생국회, 경제국회를 만들어서 풀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언론 보도에서 계속 연일 계속되고 있는 재판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모든 정치인, 여야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를 실망을 넘어서서 걱정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지금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딴 게 아니다. 위기 앞에 서로 단합된 모습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와 정치인들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언제든지 그 길에 동참합니다. 참여합니다. 큰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입증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어떤 모습, 새로운 정치, 우리가 통합된 정치를 보여주는 것에 출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위기는 곧 기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대통령의 지지도 오르고 거기서 강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가지고서 더욱더 정치개혁과 이야기했던 그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 일방의 어떤 그 뜻이 아니라 여야 국민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